조선시대 영조대왕 때 경상남도 초계면에 염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남달리 미모가 뛰어나고 언행이 얌전해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염씨 부부는 금이야 오기야 외동딸을 소중히 여기며 잘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염씨 부부의 딸은 어느덧 17의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커갈수록 용모가 더욱 빛나고 행실 또한 반듯하여 아들을 둔 집은 저마다 염씨 부부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였습니다. 동네 총각들은 그녀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넋을 잃고 황홀경에 취하고는 했습니다. 염씨 부부도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중매를 넣어 좋은 신랑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뻘 되는 사람의 중매로 이웃 고을의 송씨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아들인 송씨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만은 하였습니다. 효심이 깊고 성실하여 염씨의 딸도 송씨를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송씨는 아름다운 염씨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정을 나누며 오손도손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모시고 있던 노모가 덜컥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에게 데려가 봐도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는 노모는 아들 부부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병색이 짙어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노모의 병치레로 집안의 돈이 바닥나게 되었고 효자인 송씨는 전답까지 다 팔아치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람도 없이 노모는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차츰 시름도 가셨지만 송씨 부부에게는 무서운 가난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글이나 읽었지 할 줄 아는 게 없던 송씨는 당장 나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미안한 마음에 염씨 부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고도 남는 염씨 부인은 깊어가는 시름을 감추고 송씨 앞에서는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서방 집에 있나? 갑작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방 안에서 가마니를 짜고 있던 염씨 부인과 송씨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살인문 앞에는 윤가가 서 있었습니다. 윤가는 근방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뜻밖의 방문에 송씨와 염씨 부인은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어서 들어가시지요. 부부는 윤가를 방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윤가는 가난한 살림살이를 딱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점잖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연히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문을 듣자니 몹시 공공한 모양인데 이웃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 상황이나 자세히 들어보려고 찾아왔네. 윤가의 말에 송씨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색을 하며 정중하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정이 딱하다 하여 어르신께 신세를 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허허 아닐세. 자네가 노름을 하다가 일이 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일 아닌가. 내 장사 미천을 대줄 터이니 한양으로 가서 물건을 떼다 파는 것이 어떻겠나. 윤가의 말에 놀란 송씨와 염씨 부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송 씨는 염씨 부인의 초췌한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윤가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송 씨는 일어나서 윤가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돌봐주신 은혜에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장사 미천을 두둑하게 받은 송 씨는 염씨 부인을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려. 내일이라도 한양으로 올라가야겠으니 길 떠날 차비나 꾸려주오. 염씨 부인도 한시름을 놓아 기쁜 기색이었습니다. 며칠이나 걸릴까요? 아무쪼록 먼 길에 몸조심하세요. 부부는 무슨 물건을 떼어다 팔아야 좋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송 씨는 한양으로 떠나고 염씨 부인은 집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부터 염씨 부인은 밤마다 뒷마당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한양이 초행길인 남편이 별탈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윤가가 쌀 한 자루를 지고 염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끼니거리가 변변치 않을 것 같아서 갖고 왔소. 쌀을 놓고 돌아간 윤가는 다음 날 소고기 한 근을 끊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시래기와 생선도 갖다 주었습니다. 염씨 부인의 부엌은 금세 먹을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염씨 부인은 윤가가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면서 고마운 윤가에게도 큰 복이 내리길 함께 빌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한양으로 떠난 지 어느덧 1회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일찌감치 저녁을 끓여 먹고 염씨 부인은 휘영청 뜬 달님에게 남편의 무사함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마당의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염씨 부인은 혹시나 남편이 돌아왔나 반가운 마음에 앞마당으로 뛰어나가 보았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보, 반갑게 부르며 달려가려던 염씨 부인은 흠칫 놀라 멈췄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윤가였습니다. 어디서 한 잔을 걸쳤는지 얼큰이 취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중에 찾아온 그가 무섭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은인인 그를 푸대접하며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윤가는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와 앉아 횡설수설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언제 봐도 예쁘단 말이야. 이런 자색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소. 윤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염씨 부인은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준 장사미천을 토해내라고 할까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윤가가 빨리 술있게 돌아가기만을 바라며 망측한 소리 그만하시라고 달래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송서방보다 송서방 때 고생하는 게 애처로워서 장사미천도 천냥이나 대준 거라오. 윤가는 염씨 부인 쪽으로 조금씩 다가앉기 시작했습니다. 염씨 부인은 겁을 먹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윤가가 덥석 염씨 부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과히 염려할 것은 없소. 점잖으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소리치며 뿌리치자 윤가는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어허, 이럴 것까지야 없지 않소? 딱 오늘 하룻밤만 내 소원을 들어주구려.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채신 더 깎이기 전에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염씨 부인의 책망에도 윤가는 더 노골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염씨 부인을 억지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놀란 염씨 부인이 뿌리치려 했지만 윤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술에 취하긴 했지만 건장한 남자의 완력을 아녀자가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가가 돌아간 뒤에야 정신을 차린 염씨 부인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통분한 마음에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상세히 고하고 나서 억울함을 푼 뒤에야 자결을 해도 하리라 마음먹고 하루빨리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또 닷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남편 송씨가 돌아왔습니다. 송씨는 자신을 반기면서도 어딘가 어두운 기색의 아내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야위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염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윤가에게 당한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더러운 돈을 돌려주고 윤가놈을 관가에 고발해서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염씨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 송씨도 울분이 치솟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요. 내가 가난하여 당신에게 그런 봉변을 당하게 했으니 당신 볼 면목이 없소. 헌데 물건을 잔뜩 사왔으니 어쩌겠소. 당장 돈을 갚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물건들을 팔아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소. 기왕에 저질러진 일 이제 와서 떠들고 야단을 떨어봤자 오히려 우리 망신만 될 것이오. 분한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윤가놈을 찔러 죽여 분풀이라도 하고 싶지만 구복이 원수라고 뭘 어쩌겠소. 그러니 조금만 참고 윤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서력하도록 합시다. 염씨 부인은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 이해가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한양에서 떼온 물건들이 다 팔려서 하루빨리 윤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동안 뜸하던 윤가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송씨에게 술을 권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염씨 부인을 자신의 소실로 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떼온 물건들도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으니 송씨에게는 젊고 예쁜 아내를 새로 드리라고 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중매를 넣어서 참한 색식감을 구해줌세. 염씨 부인만 자신에게 소실로 넘긴다면 다음 장사 미처는 2배를 대주겠노라는 윤가에게 송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돈에 눈이 어두워진 송씨는 아내와 의논을 해보겠다며 윤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송씨의 이야기를 들은 염씨 부인은 아연실색하여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윤가놈의 소실이라니.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단칼에 잘라 거절하지 못한 남편 송씨를 탓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어찌 그걸 말이라고 듣고 있었습니까? 뒤늦게야 송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윤가를 찾아가 그 생각을 단념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가져온 물건이 다 팔리면 빌려준 돈도 이자를 붙여 다 갚겠다고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윤가의 계획은 끝나는 듯 했지만 그럴수록 윤가는 더 애가 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염씨 부인을 차지하고야 말리라는 욕망에 윤가는 흉측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염씨 부인과 윤가 자신이 오래전부터 정을 통하는 사이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송씨와 헤어져 윤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송 씨에게 장사 미천도 대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몫 받으면 염씨 부인과 헤어지기로 약조해놓고 이제 와서 더 큰 돈을 달라며 매달리는 것이라고 거짓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염씨 부인은 분통을 참지 못하고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즉시 사또에게 엎드려 모든 사실을 직고했습니다. 그리고 윤가를 즉시 잡아들여 처벌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관속과 관원들은 이미 윤가의 뇌물에 매수된 뒤였습니다. 염씨 부인의 억울한 사정은 묵살되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윤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은 염씨 부인이 관가를 나갈 때였습니다. 염씨 부인 옆을 지나가던 관노 한 놈이 염씨 부인을 조롱하며 그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머리끝까지 분통이 치민 염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포졸의 환도를 뽑아 그놈이 만졌던 가슴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민당에서 주강을 마친 영조대왕이 한가로이 비원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조대왕은 걸음을 멈추고 상선을 시켜 자세한 연유를 알아오라 시켰습니다. 잠시 후 영조대왕의 앞에 산발하고 가슴이 피에 흠뻑 젖은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바로 염씨 부인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홀로 걸어 한양으로 온 염씨 부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란 영조대왕은 일이 된 연유를 물었습니다. 염씨 부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영조대왕께 아뢰며 원통하고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자마자 혼절하여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조대왕은 염씨 부인의 시신을 곱게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라 명하고 곧바로 경상감사에게 모든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윤가의 만행에 염씨 부인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실이 모두 밝혀졌고 영조대왕은 윤가를 잡아 능지처참하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염씨 부인의 집 앞에 정문과 비각을 세워 그녀의 정열을 표창하고 억울하게 죽은 염씨 부인의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한편 염씨 부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남편 송씨는 어디론가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염씨 부인이 죽은 지 몇 년 후 어느 실성한 사람이 나타나 염씨 부인의 비각 옆에서 며칠을 묵은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마도 남편 송씨였을 거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초계면에서 전해지고 있는 염씨 부인의 슬픈 죽음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